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1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좀 일단은 저도 오늘 영상 찍고 좀 아침에 해보고 싶었던 뭐 좀 낮잠도 좀 잤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뭐 고래 볼 예정입니다. 뭐 지금 엄청 뭐 특별하게 계획의 뭐 변동이라던가 뭔가 좀 뭐 채널 운영 방안 이런 게 좀 바뀐 건 아니고, 저도 요것저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좀 현실에 좀 적응하고 좀 쭉쭉 나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뭐 미증시는 특별히 변화는 없겠죠. 대신에 지금 미증시도 막 이렇게 좋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 베이스를 근간으로 갖다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량주들 코스피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네들이 좀 개별적인 뭐 뉴스를 붙이는 애들도 있고 실적 뉴스를 붙이는 섹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뉴스를 붙이고 중요한 건 결국 뒤에 외인 기관이 양매수 혹은 수급이 한쪽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견인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까지 좀 무난하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형주가 움직이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로 수급이 옮겨질지, 혹은 무언가 시장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쭉쭉쭉 밀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지수는 나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코스닥으로 갖다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코스닥 위주로 보다 보니까 코스닥이 일단 800선 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간다 싶으면은 뭐 이런 뭐 830이나 뭐 한 850선, 혹은 진짜 너무 잘 가면 121선 장기평 그 주변 뭐까지는 일단은 생각 중이긴 한데, 지금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좀 가는 거는 뭔가 기업들 실적이라던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시황상 뭔가 큰 문제가 없을 때, 시황상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지금 지수 시장에서는 이제 슬슬 좀 박스권을 살짝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수가 쭉쭉 더 잘 가주면은 좋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지수가 좀 잘 치고 나간다, 특히 이제 이런 저항 있었던, 지지 있었던 이런 구간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턴 날을 한 단계 더 세워야 되겠죠. 플러스 지금 이제 올라온 부분에서 시황상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쭉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황에 관한 뉴스들은 어느 정도 좀 계속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시황을 안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만큼 지금 시황 큰 문제 없으면은 최소한 박스권이고, 아니면은 조금 더 우상향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대신에 이제 시황상 뭔가 이슈거리가 좀 안 좋게 제공이 되면은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굴러떨어질 때 더 빠르게 굴러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FOMC는 이제 9월달, 다음 달에는 없죠. 8월에는, 이번 달에는 없고 이제 9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조금 뭐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인도, 대만. 중국이 이제 인도랑 또 투닥거릴 것 같고, 대만에도 뭐 침공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좀 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플러스 뭐 세르비아랑 코소보라는 국가들 간의 뭐 이제 전쟁, 이런 것도 찌라시가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갖다 전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순방길 펠로시 대만 방문설, 아직 공식적으로 갖다 대만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이제 뭐 대만이 빠져 있다 뭐 이렇게는 한데, 아직 이게 무조건 안 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좀 날 세우고 펠로시 오지 마라, 미국 설 3이죠, 권력설. 그래가지고 이거 방문설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중국이랑 미국은 이제 대만을 두고서 뭐 하나의 중국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걸로 갖다 계속 투닥거리기도 했고,
이제 저번 주에 시진핑이랑 바이든 통화했는데 거기 통화 내역에서 뭔가 좀 그래도 이제 정상급들의 대화다 보니까 체면상이라도 좋게 좋게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좀 거친 내용들이 좀 튀어나왔죠. 특히 이제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갖다 이제 미국도 지금 치포 동맹 이걸로 갖다 이제 중국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하고, 중국에서도 치포 동맹에 대한 반대, 왜 우리 왕따 시키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갖다 시황에 지금 당장 문제를 끼칠지 안 끼칠지 몰라요. 대신에 그 뒤에 만약에 진짜로 방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무력으로 갖다가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증시가 조금 더 위축 아니면 그런 걸 보면서 긴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되고, 인도랑도 뭐 국경선에서 첨단 무기 배치하면서 갈등 고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이제 시황에서 좀 지금 시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다음에 이런 우량주 엄청난 실적 혹은 개별적인 이슈 붙이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섹터도 꽤 있죠. 자,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반도체 지원법 하원도 통과, 바이든 대통령 뭐 이제 서명만 남았다, 이런 식의 좋은 서명이 되면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죠. 일단은 통과하는지, 통과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이런 거 이슈를 통해서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반도체 중소형주까지 좀 넘어가나, 그런 움직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니켈 리튬값 고공행진, 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뜬다. 뭐 니켈 선물이랑 이런 거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뭐 뜬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계속 엮이면서 현물 가격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폐배터리 또 부각되는 뉴스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실제로 좀 대장격인 진짜로 사업이랑 좀 연관성도 상당히 크고 그런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5만원짜리 공모가가 5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9만원이에요. 따블이 뜨고 시작을 했던 종목이지 않나. 근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분명히 좀 쏠려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리아나도 이런 식으로 중간 선거, 지금 미국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바이든이 지지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업적, 실적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뒤에 움직일 가능성이 이것저것 있어요. 뭐 저 481조도 뭐 승인을 한다거나 반도체도 그렇고, 왜? 그런 거를 함으로써 결국 중간선거 이전에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날 좀 더 지지율을 올려라, 뭐 찍어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는지. 마리아나 관련주는 이제 우리바이오, 마이더스 AI도 있기는 한데 우리바이오 뭐 이제 121선 주변에서, 얘는 이제 이 전고점에서는 한번 좀 반등이 나왔고, 121선 좀 주변 타고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공시는 나왔어요. 공시는 나왔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디테일한 뭔가 좀 부각되는 임팩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잠그니까 독일에서는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 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럽 국가 전역에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겠죠. 러시아 가스를 받아 쓰던 국가들은. 그리고 그런 곳에서 뒤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그러면 에너지 안보를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던가 혹은 그다음에 대체품인 일단 뭐 석탄, 그리고서 원전, 이런 것들 방향성은 저는 사실 결국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하면은 방향성은 요거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대체를 하기 위해서 석탄을 쓰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랑 원전.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가스 때문에라도 원전을 계속 반대하는 국가인데
원전에 대해서 좀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좀 살아날 정도로 그만큼 에너지 안보라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 뭐 FTX에서 뭐 빗썸 인수 추진 요거 일단 한번 거하게 움직였었는데 8월 25일 제공시가 있고 8월 12일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330만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T사이언티픽이 한번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 뭐 12일 8월 12일 전환사채 330만 주 뭐 그 주변까지 좀 움직임을 보다가 그래서 좀 밀렸다 싶으면 또 슬쩍 건드려 볼 수도 있지 않나. 왜? 제공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일단 돈이 좀 터질 때 많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뭐 6,600억, 뭐 3,000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날 6,600억도 분봉에서 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렇게 그냥 불쑥 쏟아버리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그래서 일단 뭐 비덴트 T사이언티픽 이렇게 좀 구경을 하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인수합병은 요거는 어차피 찌라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진 신호죠, 제목도. 네, 혹시 모르니까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셀트리온 처음에 휴마시스가 엄청 크게 된 계기, 지금 휴마시스는 뭐 19,000원쯤 하잖아요. 20,000원 전후인데 걔가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 시즌에는 1,700원이었습니다. 지금 10배가 올라왔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만큼 실적이 받쳐준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진단키트로 갖다 거하게 성장을 했고, 처음에는 셀트리온이랑 뭐 항원 진단키트 같이 개발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거 플러스 인수합병 얘기도 돌았던 회사인데 혹시라도 저 내용에 대해서 얘가 좀 부각이 되나, 혹은 일반적인 뭐 바이오 중소기업에서 좀 부각되는지, 요거는 찌라시가 혹시라도 뭐 뉴스가 붙어 봐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원희룡 UAM법 뭐 8월이죠 이제. 그래서 과감한 규제 특례 담은 UAM 관련 법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8월달 제출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뭐 부동산 공급 대책 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저는 좀 끌리진 않고, 이제 UAM 관련해서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이 종목들이 차트로는 이제 뭐 장기평이라던가 이제 밀리다가 뭐 조금 슬쩍 꽉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쉬운 거는 살짝 리스크 관점에서 회사 상태들이 좀 좋진 않다라는 거. 그래도 이슈 자체는 또 나쁘지는 않거든요. UAM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리가 좀 밀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붙여주나,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산 이제 영화 개봉 4일 만에 100만 돌파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후반형 재료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는 있지 않나 싶은데, 요 구간에서 혹시라도 뭐 좀 들썩들썩 해주나, 저런 이슈를 통해서 밀린 자리에서 이슈 붙여서. 그리고 코로나 시리즈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지수가 밀리거나 할 때 해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된다 이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무상증자 관련 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코스피 우량주들, 뭐 방산도 그랬고, 요번에 뭐 비트코인 쪽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하나솔루션 필두로 이런 식으로 하다 좀 움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또 시세를 주다가 좀 진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또 지수 밀리고 할 때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눈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갖다 오래 해먹은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날에 세워야 되는 건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NC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9월 9일 서면 검토 결과가 좋으면은 그때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이번 달 중에 임상 종료 예정 등등의 재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은 개량형 코로나 백신 모더나 이거 1억 7천만 회분 구매 계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월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월 11월. 그래서 뭐 모더나 관련주 등등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확진자가 막 급증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뭐 7만 8만 명 좀 또 슬쩍슬쩍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증가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해지 역할로 갖다 계속 보기는 봐야 되지 않나.
뭐 재택근무, 음악 병상,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조기 입학 요걸로 움직인 것 같고, 진단 키트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이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코로나 확진자가 막 좀 증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단 키트는 보면은 이제 수젠텍이랑 휴마시스 중심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나머지 치료제 섹터들, 진원생명과학이랑 진원은 뭐 이제 21선까지 좀 밀리기도 했고, 이런 정고점, 그 다음에 뭐 BNC 이렇게 중심으로 나머지 섹터들 좀 보지 않을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워낙 좀 좋은데 살짝 밀리면 좋겠는데 밀리진 않아요. 얘는 개별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박스권 지금 살짝 시간이 밀렸는데 이거 좀 다시 또 힘을 주는지, 종목이 일단 좋은 자리를 좀 건너왔죠. 그래서 2차 상승으로 또 이어지나. 바이오니아는 이제 뭐 한 11월, 12월쯤 뭐 유럽 CPMP, 뭐 신청 이런 쪽으로 좀 엮이는 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치료제 섹터들, 세종메디칼은 21선 주변에서 뭐 한번 꼼투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국파마랑 뭐 제네세 관련 주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 주들.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포지션은 7, 8월 밀 비축량 동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렌스키라고 써있네요. 젤이 잘렸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올해 곡물 수확량 평년 대비해서 절반에 그칠 것 같다. 요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이제 식량 부족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8월 1일 오늘부터 뭐 선적 해가지고 수출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식량 관련 주들은 계속 이런 부분 포지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이슈는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8.15 특사 단행 여부, 요게 이제 오일이랑 그래, 이거를 5일 가석방 심사가 있고, 심사위, 그 다음에 9일, 이르면 9일이라고는 하는데, 이르면 9일 그 사면 심사위, 이렇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혹시 좀 부각이 되는지. 특사 단행으로 가능성 높은 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재계에서 좀 얘기는 계속 예전부터 나오기도 했었고,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 얘기 나오면 스펙 시리즈들, 삼성 스펙 4호, 6호, 5호, 그 다음에 우린 BTS, 이렇게 좀 관련 이슈들이 좀 엮였었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이긴 한데, 일단 사면 이슈로는 이런 인수합병 기대감, 아무래도 총수가 있는 기업이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었나. 자,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는 29일 그건 있었거든요. 한국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 요게 있기는 한데 솔직하게 뭐 좀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상인 좀 통화 같은 느낌?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저는 이제 재건 협의체가 이번 달 내에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뭐가 나오진 않죠.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 며칠 이내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대화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건주는 좀 중전이라던가 뭔가 실질적인 좀 이슈거리가 붙여줬을 때 직접적으로 움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 측면에서는 얘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곡물 수출하고 뭐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종전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재료이지 않을까, 그런 거 좀 기다릴 것 같고, 원숭이 두창이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갑자기 또 이제 미국에서 뭐 백신 절벽 10월까지 추가 공급 어렵다,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포, 뭐 15만 명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 등등이 주말 중에 갑자기 폭격하듯이 다다다닥 붙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원숭이 두창을 저런 이슈들로 갖다가 막 새롭게 강하게 막 너무 비중 베팅하기 쉬운 그런 섹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저게 좀 밀리는 자리에서 붙다 보니까 이슈 좀 붙여서 움직이는지. 미코바이오베드 필두로 오상자일 진매트릭스, 뭐 제놀루션, 그다음 백신 좀 부각이 되면 뭐 이노엔이고, 이노엔은 최근 수급은 또 괜찮아요. 얘는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밑바닥은 계속 지키면서 장기평 슬쩍슬쩍 계속 좀 트라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다음에 우영우 영풍, 열풍, 뭐 심상치 않더니 20개국 정상 오르며 해외에서도 신드롬급 인기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영우 관련주로는 에이스토리랑 갤럭시 하모니 트리, 요거 2개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KT 서브마린, 뭐 LS 전선의 매각 추진, 요런 이슈 있고, 로보 8월 잼스 출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생각은 해둬야 됩니다. 저도 요게 지금 이번 달에 출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데, 또 별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딜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놈들. 근데 일단은 잼스에 대해서 근데 좀 징글징글한데 좀 출시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얘네 차트 포지션상으로는 이슈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안 나오면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로봇 출시,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인수합병, 삼성 사면 얘기 나오면 거기까지 좀 엮이는지.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컴백 일정이 있더라고요. 컴백하고서 뭐 8월 달에 싱글, 그 다음에 9월 달에 앨범, 10월 달에 월드 투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예체능, 영화 이런 쪽을 좋아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 이제 뭐 컴백하고서 뭐또 유튜브에 뭐 또 공개 영상, 그리고 뭐 100만 넘고 뭐 1000만 넘고 이런 거 키워드 붙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앨범도 뭐 100만 장 팔렸다, 1000만 장 팔렸다, 이런 식으로 딱 뒤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랑 근데 이미 벌써 한번 뭐 움직였네요. 그래서 YG 엔터 이런 애들이 이제 수급이랑 실적 같이 좀 들어오나, 그런 이슈 엮는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은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쭉 지우고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원전에 대해서 뭐 이제 8월에서 9월 그 K텍스노미 초안 및 확정 발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장관, 영국 산업장관, 체코 상원의장 방한 일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결국 원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 수주에 대해서 러시아 JSC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이 또 다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착수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8월 내 한수원 계약 체결, 이집트 저 관련해서 한수원 8월 내 이집트 엘다바 계약 체결 최종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지, 결국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주가 가장 큰 재료이긴 해요. 원전 쪽에서는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좀 가장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부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39조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 이런 키워드도 있었다 보니까, 플러스 한미 원전 MOU 임박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그래서 원전 이슈는 좀 워낙 많고, 원전은 세계적으로 좀 계속 뒤에도 볼 수밖에 없는 섹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G2파워는 이제 무상증자로 조금 다른 세계로 넘어갔고, 우진, 한신기계, 서정, 기전. 물론 G2파워가 원전 이슈를 얘네가 또 냅다 끌고 와서 또 엮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은 자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한전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나머지 이슈 관련 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엄청 주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뉴딜의 하나솔루션이랑 OCI 같은 그 포지션이죠. 얘가 두산 중공업이 그렇기는 한데, 원전 중소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워낙 짱짱해가지고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1%의 벽 돌파했다, 국내에서 누적 저런 내용들 30만 대,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좀 어떻게 계속 해먹었던 섹터이긴 한데, 이제 이 뒤에 추가적인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방산 섹터가 여기서 치고 가려면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붙어주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뭐가 붙겠다라는 부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산주는 여기서는 그냥 수급 얘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치고 나가나, 이제 수급주로 갖다가 좀 보시고서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섹터인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현대로템이랑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등등, 그다음에 우주선 발사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이죠. 그 탐사선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뒤에 뭐 계약 대해서 좀 오고 가고 혹은 그런 거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K2 전차에 대해서 뭐 올해 몇 대 막 보내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물품이 보냈다, 그런 것도 상징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료에 대해서는 얘네가 언제 납품하고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한번 슬쩍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쏘카는 상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장 공모가 좀 낮춰서라도 시장이, 신규 상장 관련 섹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투자금을 뺏어가기 위해서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면은 그 상장에 대해서 우회하는 기업들도 꽤 많았고, 요번 전반기에 기업들 상장 우회한 회사 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또 지수가 좀 돌리고 하니까, 이번에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따블은 떴죠. 뭐 시총이 워낙 커서 그런지 따상은 못 갔지만 따블은 떴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쏘카 8월 상장, 롯데렌탈, 뭐 스톤 브릿지 벤처스, 캠시스. 근데 롯데렌탈은 이제 시총이 좀 있고, 스톤 브릿지 벤처, 그다음에 캠시스는 지분이 엮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쏘카에다가 뭐 예전에 그 전기차 그런 거 좀 납품 이력도 있고 해가지고 요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쏘카가 혹시 이거 일정이 쭉 이제 뒤에 붙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도 뭐 덩달아서 이런 거 좀 통과하고서 뒤에 상장 이야기 나오는지. 자, 그리고 뭐 게임주들은 개별 이슈 붙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메타버스도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호흡은 좀 길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달, 이번 달부터 뭐 AR 글라스 테스트 이런 얘기로 신화인터텍이 계속 좀 꿈틀꿈틀했던 거는 있기는 한데, 뭐 신화인터텍 정도 혹은 뭐 구글 저 이슈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삼성이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기업, 좀 대기업에서 AR, VR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용화, 실용화, 실제로 갖다 이제 아이템 출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월에 뭐 요것저것 좀 갑자기 또 붙기는 했어요. 일단 하나솔루션이 쏘아 올린 공이긴 하죠. 하나솔루션이 실적 대해서 이제 흑자 전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것저것 붙었는데, 8월에 혹시 아리백 삼성에서 참여하는지, 그리고 요런 거는 삼성 총수 혹시라도 그 사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리백 플러스 미국에서 이번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통과했던, 그래서 그 뒤에 법안 쭉쭉 진행되는지, 480조 쏟아진다, 인플레 감축법 이르면 뭐 8월 통과 전망, 요것도 좀 기대감이 있고, 태양광이랑 2차 전지 역대급 뭐 낙수 효과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 플러스 전기차 쪽 세제 혜택.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섹터죠. 그리고 전기차 1% 벽 돌파했다. 국내에서 누적 30만 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여기다 뭐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이런 것까지 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린 뉴딜이 이제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힘을 주는지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부터 해가지고 OCI, 뭐 이제 세력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SDN, 신성 ENG 등등이 최근에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태양광 섹터, 그리고 이제 풍력도 신재생 에너지에 같이 엮이니까, 풍력에서는 이제 CS 베어링, 얘는 이제 무상증자로 좀 장기 입형 오더니 또 시원하게 움직여주긴 했는데, 이런 것들 해서 유니슨, 동국 SNC 등등 이렇게 풍력까지 그린 뉴딜 섹터도 이제 8월 중에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아이큐어는 이제 오늘 출시로 알아요, 요거.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반짝하는지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재료에 대해서 저기 오늘 출시하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당일 재료여가지고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반짝 바로 또 땡기는 모습이기도 하고, 다누리는 8월 5일로 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술표준원 USB-C 타입에 대해서 8월달 좀 뭐 발표 가능성, 신화 콘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슈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시장이 꽤 나쁘진 않아요. 꽤 좋은 편이고, 센트럴 모텍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얘가 그거였죠? 센트럴 모텍 전기차 테마 상승 및 GM 전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45조 원 규모 투자. 뭐 이거는 근데 좀 이슈가 이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금액이 금액이 크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는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뭐 이런 거랑 좀 같이 엮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주가 이런 거에 좀 같이 반응을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미국 뭐 인플레 감축법 그런 것부터 해서 뭐 2차 전지 섹터들, 혹시라도 이 다음 섹터가 2차 전지 애들이 좀 물려받는지,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그 보호예수 해제 이런 거 물량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그냥 그거 다 받아 먹었어요. 니넨 뱉어, 우린 다 살게, 이런 느낌으로 왔다. 그래서 기간 보시면 투신이라는 사모펀드에서 막 2천억대, 뭐 1,000억대 쏟아내는데 그냥 외국인이 그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수급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장기 입형 좀 귀엽게 좀 생기긴 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혹시라도 다음 수급 섹터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수급주 섹터에서는 결국 좀 크게 봤을 때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그린 뉴딜, 방산 이런 섹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혹시라도, 바이오는 지수 견인할 때 대부분 껴있기는 한데 좀 개별 호재성 이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바이오도 혹시 그런 뉴스들 좀 같이 끌고 와가지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섹터 뭐 이번 주 시장은 오늘은 최소한 이제 그린 뉴딜, 이제 방산 섹터, 방산은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수급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이 좀 더 이어지는지, 혹은 이제 좀 해먹을 만큼 해먹어서 좀 쉴지,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이슈 다다닥 붙어 있는 것들, 뭐 원전, 그 다음에 혹시 로봇, 뭐 잼스 출시하는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시리즈는 해지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눈을 두는 거고, 원숭이 두창은 주말 중에 뭐 이제 뉴욕 그런 비상사태 선포 이런 거 중심으로 나머지 섹터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 테마 자체는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꽤 괜찮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죠. 2차 전지 하면은 뭐 또 금양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 강했었죠. 얘가 대금을 5천억 붙였었다 보니까 시장이 주도주였어요. 이틀 동안 60% 끌어올리고, 금양 같은 거는 일단 좀 눈에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동국 SNC는 차트 자리는 참 좋은데 얘는 좀 미묘하게 못 가요.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좀 답답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저도 좀 첫날인데 묘합니다. 사실 아직 HTS도 제대로 설정 못했어요. 좀 전업하시는 집 한번 들릴 예정인데, 이번 주 중에 아주 좀 이것저것 좀 베껴보지 않을까. 자, 다들 월요일 시작, 그리고 8월 첫 거래일 매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